안녕하세요. 오늘 이보규 TV는 김천에 있는 조달교육원에서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오후 4시부터 강의가 있는데요. SRT를 타고 내려왔는데 열차 시간 관계 때문에 조금 일찍 나와서 지금 교육원 휴게실에서 지금 녹화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달교육원 3기 자금관리 및 인생 설계 과정에서 금년도 3번째 내려옵니다. 오늘 주제는 1, 2, 3, 4 모작을 디자인하라 이런 주제입니다. 이 공무원들이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인데요. 제가 말하는 1, 2, 3, 4 모작은 왜 4가지로 나누냐면 저는 인생을 4단계로 나누는 게 첫째가 1단계에서는 태어나서 공부하고 결혼하고 직장 가지고 생애 최정상, 소위 말하면 공무원이 퇴직할 때까지 이걸 1단계로 보고요. 두 번째는 퇴직하고 나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활동을 하잖아요. 활동하는 시간을 일단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활동이 가능한, 내 손으로 걸어다니고 내 다리로 걸어다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우리가 2모작이라고 얘기해요. 3모작은, 제가 말하는 3모작은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행활이 어려울 때, 예를 들면 휠체어 타고 있거나 아니면 지팽이를 짚고 다니거나 아니면 집에서 그냥 누워 있거나 이런 단계를 3모작, 3단계로 얘기를 하고요. 4모작은 이제 죽은 다음에 무덤을 어디 쓸 거냐, 평가를 어떻게 받을 거냐, 뭘 남길 거냐 이런 얘기를 할 텐데요. 제가 이제 1모작을 끝자락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60살이 되잖아요. 60살에 나가거든요. 근데 25살까지, 6살까지는 학교 공부하고 군대 갔다 오고 되게 남자들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이거 나오면 보통 25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60세로 그만두면 공무원 하는 기간이 30년에서 35년 정도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60살인데요. 이제 100세 시대니까. 그 이제 100세 시대를 잘 사는 분이 상징적인 인물이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님이잖아요. 그분의 그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보니까 그분이 돌아보니까 가장 인생의 황금기는 60세부터 75세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그분 혼자 얘기가 아니라 서울대학교 김태길 교수, 숭실대학교 안병욱 교수, 그리고 자기 세 분이 대한민국의 철학계의 대두인데 이 양반들이 똑같이 한 동갑이랍니다. 그래서 87살에 만나서 돌아보니까 역시 인생은 60세부터 75세까지다. 왜 그러냐? 전반기 공무원 생활하는 동안에는요, 자기 인생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애들 공부하려고 바로 해야 되고, 또 직장에 매여 있으니까 자기 취미 못하고, 이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인생은 60세부터다. 그럼 이제 퇴직하는 분들에게는 이제부터 인생이 열려지는데요. 100세 시대로 본다면 앞으로 최소한 30년 정도는 자기 스스로 경제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뭘 하고 지낼 거냐?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무원의 퇴직이 아니라 이제 1단계 1모작일을 끝나고 나면 2모작에서는 새로운 일을 입학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지금까지 60살까지 사는 건 온실의 생활입니다. 비닐하우스 속에서 보호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외부 결국 풍파를 많이 겪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퇴직하고 나면 이제 야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황해로 나가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자기 인생 자기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3가지 내지 4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뭐냐? 나머지 사는 동안에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할 것이냐.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남은 시간 동안에 경제활동을 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그다음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는 것은 자기의 취미 생활을 무슨 일을 가지고 활동할 거냐 이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새로 대두되는 문제는 퇴직하고 나서 사회공헌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거냐. 옛날 같으면 자원봉사하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생각했는데 요즘엔 자원봉사 그런 게 아니에요. 고급 인력이잖아요. 고급 인력이 남아돌잖아요. 남아도는 인력을 어떻게 사회 발전에, 국가 발전에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이제 큰 하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퇴직하고 났다면 이 공무원들은 고급 인력입니다. 머리 좋은 분들이 공무원 들어왔고요. 또 가장 모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년 퇴직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고급 인력을 그냥 썩혀만 두고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뭐 요새 말로 하루 등산 가고 하루에 산 오르고 하루 산에 놀러 가고 하루 친구 만나고 이런 생활이 아니라 뭔가 자기의 가치 창출할 수 있는 이걸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사회공헌을 해야 되거든요. 사회공헌을 해야 되는데 사회공헌의 가장 큰 건 뭐냐? 첫째는 자기 필요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어디가 되냐? 찾다 보면 그게 예를 들어 지금까지 자기 재능이 뭐가 잘하고 있는지 몰랐잖아요. 어느 사람은 퇴직하고 나서 문의이 되는 사람도 있고 뭐 사진작가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또 등산가가 되기도 하고 어느 사람은 서예가가 되기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좋은 머리에 숨겨뒀던 재능을 발견해가지고 제 인생을 시작하는 거죠. 또 어느 사람은 다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뭐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번다든가 아니면 또 새로운 취미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가 가장 중요하냐 퇴직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역시 돈 버는 일이 중요합니다. 역시 경제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공무원이 연금이 많다 그러지만 저도 경험해 보니까 연금 가지고 생계 유지하고 품위 유지하고 경제활동 또 사회 봉사하고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럼 무언가 경제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돈이 아니더라도 허송세월 보내는 게 아니라 뭔가 일거리를 찾아내는 거. 찾아나서 할 일. 그러니까 칸트의 행복도 그러잖아요. 칸트가 행복이 뭐냐면 할 일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꿈을 가지면 행복하다. 그리고 더한 것은 가족이 있으면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까지 가족에게 봉사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가족에게 봉사하는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해가지고 같이 사는 동안에 감동해서 아내 입장에서 당신을 만나 나는 상당히 행복하다는 소리를 입으로 나올 수 있게 하고 만약 여성 같으면 남성에게 내가 내조를 잘 못했고 항상 밖에 일하면서 못했으니까 이제부터 당신을 위해서 내조하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사모장 인생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 뭐 무덤을 어떻게 쓸 거냐, 뭐 낙골 따위가 할 거냐, 아니면 뭐 화장을 해서 수목장을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을 남겨갈 것이냐, 뭘 남길 거냐, 책을 남길 거냐, 글을 남길 거냐.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일, 지금까지 쌓은 지지, 지금까지 생각했던 가치, 이거를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죽어버리면 억울하잖아요. 이걸 사회에 환원하는데, 뭐 돈도 물론 버는 거 있으면 환원하는 게 사회 하는 게 원칙이지만, 지식도, 이것도 역시 환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원하는 길은 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책을 써서 남기는 일이 있고, 또 하나는 강연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맨투맨으로 사회봉사라는 일이 있고 하는데 이제부터 이모작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온 얽매인 생활에서 해방되는 거니까 마음껏 날개를 달고 이 세상을 하늘을 나러 천국을 날아다니면서 마음껏 인생을 즐겨서 마지막에 나비나 뱀이나 잠자리 곤충이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고 노래 부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이제 날개를 달고 마음껏 창공을 나르고 게다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고 그러고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에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아직 강의하기 전인데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하는데 이 얘기를 지금 이제 4시부터
얘기할 겁니다. 듣는 사람에게 감동이 있고, 듣는 사람이 유익하고, 듣는 사람이 뭐냐, 들으면서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행동 옮기면 퇴직하고 나서 행복을 느끼는 그 단 1%의 역할이라도 제가 담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얘기가 긍정하시면 역시 좋아요, 또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날씨가 무척 좋네요. 역시 김천의 하늘은 맑고 공기도 맑습니다. 김천 좋은 곳에서 오늘 녹화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